네, 자 이제 전치사 of 두 번째 파일인데요. 우리 6번 의미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전치사 of가요, 시간이나 단위 등을 나타내도 쓴다 그랬는데 이러면 너무 골치 아프잖아. 시간은 또 우리가 at이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설명은 안 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A decrease of 4%. 그러면 이 decrease는 감소잖아요. 그러니까 4%의 감소 그러면 되지 뭘 의지 뭘 또 시간 단위로 또 해. 그냥 뭐뭐의라고 해석해서 아무 문제 없죠. A girl of 12. 이거는요 12의 소녀 그랬고 12의 소녀가 뭐지? 12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소녀겠죠. 그죠? 뭐죠? 그러면 뭐겠어? 12살 먹은 소녀란 얘기예요. 그래서 추론하시는 거고요. 어찌됐든 12살의 소녀 또는 뭐 12의 소녀 이랬으면은 이게 또 12명의 소녀 아닌가요? 아니죠. 그건 앞에 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12살짜리 12살의 소녀에서 뭐뭐의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the year of my birth. 그래서 내 뭐라 그러지? 이거를 탄생. 내 탄생의 그 해. 뭐 이거는 뭐 내가 태어난 그 해. 그래서 뭐 생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탄생하신 그날. 뭐 이런 것처럼 그 부처님 탄생의 그 해. 뭐 우리말에도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of로 보셔도 뭐 큰 어려움이 없어요. The 1st of May. 그래서 May는 몇 월이지? 3월, 4월. 4월인가? 그죠? 4월의 첫째. 이건 뭐예요? 4월의 첫째 날. 4월 1일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애로 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까 6번처럼 시간 단위라고 하는 것도 뭐 그냥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7번 넘어가서 뭐뭐 중에라는 뜻도 있는데 뭐뭐 중에, 이 중이라는 거는요. among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그죠? among이라는 전치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among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뭐가 있으면 그 중에 뭐뭐 할 때는 among이라는 단어를 꼭 쓰죠. 아주 좁은 전치사예요. 그냥 걔네 의미가 뭐뭐 중에라는 말밖에 없어요. of는 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of가 among의 역할까지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some of the group. 그랬으니까 그 그룹, 그룹 중에 몇 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몇 명. 그리고 이것도 of로 해석을 하셔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뭐 중에라는 뜻이 또 따로 있다. 이렇게 7번으로 해갖고 외우지 마시고 그 그룹의 몇몇. 이렇게 그냥 뭐뭐의로 이해해 두시는 게 좋죠. The best of all 그랬으니까 all은요 뭐예요? 모두의 최고 그랬으니까 모두 중에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말에서는 편하겠지만 그러나 모두의 최고라는 말을 해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래서 of로 쓰셔도 되고 among이라는 단어 당연히 써도 되죠. Some among the group 하셔도 되고 the best among all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among이라는 말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안에 그 사람들 중에 라는 분명한 아주 구체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브로드하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느슨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the best of all 그러면 되죠. 최상급일 때 주로 of가 많이 붙긴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뭐뭐의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8번째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예외죠. 예외적으로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이 안에도 또 설명을 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암기하세요. 워낙 유명한 수거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sick of라는 표현이 sick은 아픈 거지. 근데 그 뒤에 뭘로 아픈데, 그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픈 거의 어떤 특징, 속성,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sick of his face. 그러면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아픈 거야. 그죠? 그래서 아픈 아픈 거의 어떤 속성이 그 사람 얼굴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 이거는 좀 뭐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ick of something 그러면 뭐뭐로 아프다 이 얘기인데 그냥 원래 아프다는 얘기 아니라 아주 신물 난다는 얘기. I'm sick of this. 따라해보세요. I'm sick of this. sick of this. 난 이거 때문에 나 이거 질렸어. 이런 표현으로요. I'm tired of. I'm sick of. 같은 말이에요. tired란 말이 지친 거잖아요. 너무 지치면 아플 정도로 지치죠. 그래서 tired of something, sick of something 그러면 뭐뭐에 지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I'm tired of this. I'm sick of this. 정도는 쓰기 훨씬 더 강하죠. 훨씬 더 많이 싫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수거를 좀 외워두시고, out of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런 표현을 봐서, out of의 느낌이 좀 들어있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수거를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ie of는 뭐였어요? die는 죽다인데 죽음의 어떤 속성, 이유가 뭘까? 뭐 질병이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무좀으로 죽어요. 뭐 그러면 die of 다음에 무좀을 쓰겠죠. of라는 전치사가 쓰여 있다는 건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of necessary 그랬는데 이것도 이게 뭐 제가 해놓은 게 아니라 사전을 해놓은 거는 사전을 씹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얘는 또 일로 가야죠. 어디 있어 이거? 앞에 나와 있는 그 동격 있잖아요. 그걸로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of necessary라는 표현은 of 플러스 명사에서 형용사로 가는 거죠. 그래서 necessary 필요한이란 형용사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뭐 원인 이유 그랬는데 뭐 그렇게 뭐 of her own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녀 자신의라는 그대로 의죠. 의.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의란 뜻이니까 필요한 거란 얘기고 이거는 그녀 자신의 그랬으니까 그녀 자신 스스로에 의하여 뭔가 일어날 때 이런 말 쓰겠죠. 이거 뭐 우리말에서 뭐뭐의라는 표현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됐죠? of itself 이것도요. 그것 자신의 그랬으니까 이것도 그것 자신인데 그것으로부터 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of itself 그러면 저절로라는 뜻이 돼요. 저절로. 그것 자신의 이런 표현이 부사로요. 저절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요. 사실 out of itself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 자신의 어떤 속성에 의하여 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 부사거든요. 그래서 of itself 저절로 이렇게 해서 좀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누군가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지가 원래 그런 애야. 오케이? 그래서 저절로라는 표현이다. 해서 8번 알아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거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sick of, die of, 그죠? 그다음에 뭐 of her own, of my own, 그죠? of my own, 그다음에 of itself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많이 나오지는 않고 특히 이제 sick of라든지 die of 같은 것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8번까지 쭉 해봤고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오케이, 자 9번도 또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이거. 자, 이 9번은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뭐든, 뭐, 토익이든,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어디든 다 많이 나오니까, 이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이 박탈의 오브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암기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뭐뭐의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수거를 좀 외워두세요.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가 아니지, 이거는. 필기를 좀 해두세요. deprive A of B라는 표현은요, A에게서 박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를 박탈해내니? 그러면 B를 박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박탈하다. 이 뜻인데, 여기 왜 오브가 옵니까? 뭐뭐를인데, 이것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그러면 얘를 저한테서 뺏어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얘로부터 띄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 이것의 속성 밖으로 저를 빼놓는다. 그래서 사실은 out of의 뜻이 있어요. 이 안에서. 오케이? 뭔가가 있는데 그거 바깥쪽으로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있는데 얘 바깥으로 얘랑 멀리 나를 떼놓는다. 그래서 전치사 of가 쓰였다. 그죠? deprive A out of B의 느낌으로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심플하게 한마디로 뭐야 이거 외워라 이거는 두 마디로는 이런 느낌으로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오케이? 그때 of를 쓴다. clear A of B도 마찬가지예요. clear는 뭐죠? 깨끗이 청소하는 거죠, 그지? 쓸어버리는 거야. A를 쓸어버려. 근데 뭐 밖으로 쓸어버려? B의 바깥으로 쓸어버린다. 그래서 이것도 A에게서 B를 빼앗다라고 제거하다라는 뜻이 돼요. 나쁜 게 있잖아요. 그 속성 밖으로 A를 떼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에서 of를 썼다. 설명하면서도 그냥 외우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죠? rob A of B 그래서요. A에게서 B를 또 강탈하다예요. 강탈하다. 어찌됐든 다 빼앗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수고가 거의 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는 박탈하다, 제거하다, 이거는 강탈하다, 뭐 비슷한 말이죠. cure A of B. cure는 뭐죠?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거기 암이 있어. 그러면 암을 박탈해야죠. 그래야 그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박탈의 of다. 그래서 cure A of B. 이것도 좀 외워두시고 is A of B는요. is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형용사는 easy죠. easy. 쉬운 거고 is는 쉽게 하다 또는 완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A에게서 B로부터 A를 완화시키는 거예요. B를 박탈해버리고 나면 A가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A에게서 B를 좀 덜어주다, 완화시키다 이런 뜻으로 큐어나 비슷한 의미인 거 아시겠죠? 위에 것들은 다 뭐야? 없애는 거, 제거하고 나쁜 거죠. B가 주로 나쁜 거일 때 이런 걸 쓰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는 좋은 거일 때는 이런 걸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상황을 좋게 만들 때 쓰는 거고, 요건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이럴 때 쓴다. 뭐 빼앗기고 그러면 나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걸로 정리해 두세요. relieve A of B도 마찬가지죠. relieve란 단어 자체가 뭐예요? 이것도 완화시켜주다, 뭐 걱정이나 부담 같은 거를 덜어주다 이런 말이에요. ease하고 똑같은 말이고, cure는 아주 심각한 거일 때는 아예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는 다 좋은 쪽으로 박탈하는 경우, 제거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에게서 B를 덜어주다.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고요. get rid of라는 표현 자체는요, 뭐뭐를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거는 우리 Secret Grammar 강의에도 수거로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get rid of, 그 뭐뭐를 제거하다, 뭐뭐를 없애다. 이런 수거니까요. 박탈의 의미의 of는 별표 제가 3개 쳐놨잖아요. 요거는 좀 수거로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니까 따로 암기를 좀 해두시는 게 편할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번째 목적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요 사실은 수거로 좀 외우셔야 돼요. 그죠? 이게 오브가 좀 힘들다. 그죠? 자, 이 뭐냐면 know라는 말이요, 알다란 말이죠. 그죠? 알다란 말인데 이 know가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요. 그래서 I know him 이렇게 쓰셔도 되고, 오케이? I know of him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 know about him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좀 목적이라고 그래갖고 또 따로 내놨는데 이것도 사실 앞에서 나온 거랑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아요. I know him. 가장 흔하죠. 그죠? 그냥 걔를 아는 거야. I know of him이라는 거는 뭐냐면 of가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속성을 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걔를 알아 이런 뜻이고,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는 다 똑같은 말인데 of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 자체를 안다. 그 다음에 about은 뭐라 그랬어요? 그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 대해서 좀 넓게 안다. 그죠? 그 남자 주변까지 넓게 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영어에서 이렇게 3가지가 쓰인다. 이때 of를 또 써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얘기인데 목적어를 뒤에 받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I know him이라는 표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한마디로 던지는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of him 그럼 뭐예요? 그 남자의 성질, 그 남자의 어떤 속성을 알고 있어. 실체를 알아. 이거는 그 남자에 관해서 알아. 그 얘기는 그 남자의 여자친구를 알아, 또는 그 남자의 출신지를 알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 출신지라든지 뭐, 그죠? 여자친구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 자체를 알아라는 표현. 이거는 그 남자에 관해서 널리 알고 있다는 표현으로 조금 더 I know him보다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쓴 표현이다. 이거 하시면 되죠, 그냥. 자, 그렇게 보시고요. think 다음에 of가 온다라는 것도 우리 Secret Grammar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think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뭐에 관하여 생각할 수도 있고 뭐뭐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를 생각하다 할 때는 of를 쓰고요. 뭐뭐에 관하여 생각하다 할 때는 about을 쓰죠. 뭐가? think가. 그러니까 이거 know를 다 think로 바꾸셔도 돼요. I think him 이건 안 돼요. think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목적어를 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목적을 취할 수 없죠. 나는 생각을 해야지 그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I think of him은 괜찮죠. 난 그를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 남자 자체가 탁, 그 남자의 핵심 속성이 탁 보이는 거예요. I think about him 하면은 그 남자가 있고 그 남자 주변 이야기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갈 때 of가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e proud of라는 수거에서도요, 자랑하다 그랬으니까
뭔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그랬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는 뭐예요? 그 속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of를 썼다 이렇게 보시고 이건 뭐 수거로 세 개는 다 그냥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9번하고 10번 이런 것들은 수거로 처리를 하는 게 좀 좋겠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inform A of B라는 수거도 아주 골치 아프죠. inform이라는 말은요, information, 그래서 정보잖아요. 그래서 inform이라는 동사는 정보를 주다란 말이에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에게 정보를 줘요. 그럼 무슨 정보를 주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때 of B를 쓴다고. 오케이? 그 얘기는 뭐냐면 about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A에게 B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그럼 관하여면은 about이잖아요. about. 그죠? 근데 여기 왜 of를 썼느냐? 정보를 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 자체를 줘야지 그 사람의 곁다리를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of를 쓴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수거로 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저 of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거로 좀 골 때리게 나오는 죄송해요. 골 때린다는 표현이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이에요. 근데 요새 좀 신경이 좀 예민해졌어요. 왜냐하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한쪽 편만 드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정치적으로 또 뭐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정치 얘기를 더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제 머리를 바꿀 수도 없고 제 말투를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은 뭐 왜 이렇게 반말을 하냐 그러는데 반말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기획했던 거는 이제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되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 말투도 좀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되게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 좀 다른 얘기로 흘렀는데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신 회원님한테 직접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그냥 하늘에다 대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그 프로 보시면서 개그맨들끼리 하면서 저 독백으로 할 때 반말하고 그런다고 막 개그맨들 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냥 너그럽게 그냥 봐주시고 제가 가끔 농담하고 반말하고 그럴 때가 보시는 분이 60세 되신 우리 회원님이 보시는데 제가 저 할아버지한테 반말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저 사람 그냥 저러고 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골 때리는 수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하시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 이제 재료라는 건데 이것도 또 수거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오븐은 암기가 좀 많아요. made of gold라는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 made는 만들어진 거죠. 그럼 뭐로 만들어졌니? 그 ro로요. of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뭐 made from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made from이라는 말은 화학적인 변화다. 그다음 made of는 뭐 물리적인 변화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외워두시는 게 속 편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뭐 굳이 다르게 굳이 의미를 따져갖고 할 필요도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made from이라는 말은요. out이란 말도 같이 들어가는데 made from은 뭐뭐로부터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그 예문이 grape라는 말은 포도죠. 그러니까 와인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집니다. 뭐로부터? grape로부터. 이렇게 해서 화학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를 모아놓는다고 와인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뭔가 화학적으로 성질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from을 써요.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 out of 또는 made of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물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chair 여기 의자 같은 경우죠. 의자는 만들어졌죠. 뭐로? 나무로. 그죠? 그래서 wood. 근데 이 나무에서 의자로 바뀔 때는 나무가 뭔가 플라스틱으로 변한다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무의 형태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of를 써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아시겠죠? made from은 화학적인 변화다. made of는
물리적인 변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문짝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얘기는 금의 속성이 변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뭐뭐로 만들어진 할 때 뭐뭐로로 사용이 되니까 재료나 요소다.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것도 뭐뭐의라고 해석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암기로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a cup of coffee 이랬는데 커피 한 잔이란 표현에서 뭐 of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뭐 커피로 뭐 컵을 만든 건 아니지만 컵 안에 커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그 안에 속성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이거는 뭐 커피 한 잔이란 말이니까 뭐 요것도 요거대로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이 of라는 전치사는요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본 결과 of라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굉장히 가장 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 전치사라고 보시고 지금 제가 쭉 예문들을 들어드렸으니까 암기하실 건 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좀 거의 대부분 뭐뭐의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오브는요 사실은 여기 정리해 놓은 거 말고도 또 되게 다양하게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브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전치사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오브의 용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작을 해봤을 때 가장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이것도 계획 중인데 이 영어의 비밀 부분에서 이 오브 같은 경우도 전치사 부분도 따로 좀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좋게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전치사를 넣는 연습을 좀 시켜드리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정리해드린 거 정도만 조금 암기해 두시면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기초다 생각하시고요. 오브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어의 비밀 강의는요. 전치사 오브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치사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